체납은 과세관청이 부과를 했는데 안 내고 뻐기는 거. 그게 체납. 체납되면은 강제징수랑 가산세 이슈도 있다 보니까 체납도 조심해야 되고, 근데 탈세하면 거기서부터는 그냥 범법 행위니까 바로 철컹철컹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세금 문제 해답을 기록하다 세무법인 해안의 김선동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막연한 세금 문제 날려버립니다. 세무법인 해안 임용윤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듣다 보면 어느새 세금 보는 눈이 확 커져 계실 거예요. 세무법인 해안 정희정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지루하고 답답한 세무 이야기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딱딱한 강의 말고 편안한 수다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냥 저희 대화를 들으시면서 유익한 세무 정보를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 첫 번째 주제는 연예인 탈세입니다. 요즘에 연예인 탈세 뉴스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맞아요. 요새 세무사님들 보신 거 있으세요? 차은우? 근데 차은우 혹시 장어집이 어딘지 아세요? 인천에 위치하고 있다고. 저는 좀 놀랐던 게 법인으로 설립을 했는데 직원이 없더라고요. 우리 법인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물적시설하고 인적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장만 있고 안에 근무한 사람이 없다. 그거는 법인이 아니죠. 실질이 아니니까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제가 그 전 회사에서 혹시 라고 하세요. 지금 1인 기획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재무제표를 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방송에도 안 나오시고 한물 갔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아, 연예인 걱정은 할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내면 건강보험료까지 해가지고 50%의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억 벌면 50억을 세금으로 낸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너무 세금을 많이 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진짜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법인으로 했을 때는 보통 지방세까지 해서 22%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으로 고소득자분들은 소득을 옮기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차은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인적시설 없이 물적 설비만 가지고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지 않았나. 근데 혹시 사진 보셨어요? 물적 시설이라 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그 내용 봤을 때는 참 성의 없다. 그럼 연예인 매니지먼트 하려면 물적 설비를 갖추려면 뭐가 있어요? 멀쩡한 사무실을 갖추고 네. 이제 거기에 당연히 사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뭐 책상, 비품, 그다음에 직원도 실제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사대보험 취득 신고까지 해서 인재가 돼야 되는데, 또 다른 연예인 제가 한 명을 더 얘기하자면 박나래도 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그쵸.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박나래는 가족이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데 급여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 매니저한테는 또 사대보험 취득을 안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연예인이 1인 법인 만들어가지고 기획사 차려서 출연료 법인으로 받으면 이게 다 무조건 탈세인가 하는 질문들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시면 이게 1인 법인 만드는 것 자체는 탈세가 아닌데 인적 물적 시설 갖추지 않고 실제로 법인이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지갑으로만 사용되는 용도에 대해서만 탈세로 부과하겠다, 과세하겠다. 이게 국세청 의견이다 보니까 저희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좀 파악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면 연예인이 관련해가지고 출연료나 방송료를 받고 아니면 광고료를 받는다. 그럴 때 이거는 개인 소득일까요? 아니면 법인 소득일까요? 이게 사실 애매한 측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가 주체냐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업의 실질 주체를 가지고 국세청이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광고료나 이런 연예인 사업소득을 그 연예인의 지인이나 가족 계좌로 가끔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는데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이게 차명계좌의 문제 이슈가 있잖아요. 차명계좌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고객께서 저희한테 여쭤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했는데 그거를 와이프 이름으로 받아도 되냐? 저희는 절대 안 된다 그러거든요.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에서. 차명계좌 이슈가 있으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분명히 병과되고 징역형이랑 벌금형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차명계좌라는 것 자체가 죄질이 좀 안 좋다라고 이제 국세청에서 보는 거고, 이게 추후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도 일단 차명계좌로 이제 매출을 조금 이전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매출 누락, 그다음에 소득 은폐라는 것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납세자가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예인 탈세를 비롯해서 국세청이 이런 탈세 여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PCI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프로퍼티 재산, 그다음에 컨슘, 소비, 인컴, 수입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소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컴은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 합의 불균형이 발생을 했을 때 국세청에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 요청을 하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살 때도 자금 출처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히 연예인같이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PCI 시스템에서 주요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에 이제 고급 빌라를 구매를 하고 슈퍼카도 구매를 했는데 그 구매한 금액 대비해서 소득이 너무 적게 신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그 PCI 시스템에 의해서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정리하자면 신고한 소득에 비해서 소비 지출한 금액을 뺐는데 재산이 그것보다 더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요놈 요거 과세해야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 수가 있잖아요. 집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 출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고객들 의외로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자금 출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면 되겠죠? 가장 좋은 게 주식이겠죠. 보통 주식 계좌들 갖고 있으니까.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세청에서 인정해준 소득이 10년이거든요. 10년 동안에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들어가면 소득증명원을 뽑을 수 있어요. 그 소득증명원을 가지고 그것을 입증하면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빌리면 되죠. 빌리는 걸 그냥 빌리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소비대차 계약서랑 이체 증명서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많이 클라이언트에게 세법적으로 조언을 해드린 방법 중에 하나가 증여를 받는 거죠.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을 때는 6억까지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계 좀비속에게 증여를 받을 때는 5천만 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친척에게 증여를 받을 때는 1,000만 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이용하셔라 라고 보통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자금 출처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가벼운 주제로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 전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나 뭐 SNS 같은 데 이제 많이 나오는 직업이다 보니까 꾸민비도 많이 발생을 하고, 미용비, 그리고 명품, 의상, 그런 것들이 다 비용 처리가 되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실제 촬영에 썼다면 벤이든 뭐 아니면 럭셔리 카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법인 카드로 명품이나 고급 미용비를 결제했더라도 국세청이 업무 관련성을 따지는 거지 걔네들이 뭐 사치성 재산이다 이렇게 해서 과세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품이 실제로 촬영에 쓰였는지 아니면 개인 목적의 용품들이었는지 이런 거를 실질에 따라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질을 어떻게 입증하냐가 참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게 저희의 노하우긴 하죠. 어쨌든 개인 사업자인 연예인들이 1인 법인을 세워서 이제 법인으로 영위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고 이것들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사가 많이 뜨는 게 이게 탈세인지 그리고 체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자면 탈세는 법에 근거하여 신고하지 않고 적게 신고한 거. 그리고 체납은 과세관청이 부과를 했는데 안 내고 뻐기는 거. 그게 체납. 체납되면은 강제징수랑 가산세 이슈도 있다 보니까 체납도 조심해야 되고, 근데 탈세하면 거기서부터는 그냥 범법행위니까 바로 철컹철컹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체납이든 탈세든 어쨌든 연예인들 그리고 공인의 이미지에는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 같긴 해요. 오늘 연예인 탈세 유형이랑 PCI 시스템 그리고 체납과 탈세 차이까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국세청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봅니다. 거기서 숫자가 안 맞으면 탈세 혐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가가지고 제 소득 증명원이 어떻게 되는지, 제 카드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탈세가 진짜 무서운 게, 탈세로 추징되는 그런 본세도 있지만 본세에 추가돼서 나오는 가산세 문제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국세청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세무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다양한 주제로 세무 관련 이슈들을 다룰 거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